자, 도화성은 아까 얘기했죠. 홍란천이, 대모, 함지, 목역, 홍염. 이건 그냥 보세요. 이거는 그냥 저거 다 나오니까 외우면 좋은데. 자, 쭉 보시고 넘어가시고. 뭐 지금 이거 다 설명이니까. 자, 12신 배치요. 88페이지. 빨리빨리 나갑시다. 그러면 이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장생 12신이 있어요. 장생 12신은 거기 보면 왜 그 절태양생 있죠? 12운성. 그거예요. 절태양생. 그 다음에 박사 12신은 이제 거기 옆에 있는데 박사, 역사, 청룡, 소모, 장군 이런 식으로 가요. 주서. 박사는 뭐예요? 그대로 그냥 박사는. 그걸 일단 한번 그냥 듣고는 넘어갑시다. 박사는 공부하는 박사죠. 그죠? 역사는 힘쓰는 역사. 그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청룡은 좋죠. 그죠? 그러니까 백호의 나쁜 점을 청룡이 해석해요. 그래서 용호상박이라 그러죠. 소모는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장군은 말 그대로 장군. 주서는 뭐예요? 문서랑 관련된 거예요. 문서. 그래서 문서 계약할 때 주서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주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서 계약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설명했죠. 과. 과가 문서라고 그랬죠. 과. 그죠? 과. 그 다음에 이제 부모궁. 부모궁이 문서궁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주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는 문창, 문고. 요게 이제 문서가 들고 날 때. 문서 여러 문서죠. 그죠? 부동산 문서, 계약 문서, 뭐 직장, 뭐 이런 거 다. 그죠? 학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렴은 구설이에요. 구설. 근데 이건 나쁜 놈이에요. 염자 들어가는 건 나빠요. 나빠요, 염자. 그 다음에 희신은 즐거운 일이죠. 아까 병부는 했죠. 질병에 관련된 거. 대모는 크게 돈을 없앤다. 복병은 숨어있는 간첩이죠. 복병. 그러면 숨어있는 질병.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숨어있는 간신배.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복병은. 그 다음에 이제 관부는 관제에 많이 나와요. 관부는. 관부는 관제. 부가 곳간 부자거든요. 관에 곳간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면 좋은데 다 안 외워져요. 다 외워도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가만 알면 돼. 어디에 쓰는가만. 세전 12시는 자 뒤로 넘어가서요. 태세. 태세는 뭐예요? 올해 태세가 뭐예요? 병신년이죠. 병신이 태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태양. 태양은 여기 태양이라고 써 있는데 그 명반에는 뭘로 나오냐면 회기라고 나와요. 회기. 아니 날일자다. 회기. 해가 어떻게 됐어요? 해가 어둠 속에 갇혔어요. 그래서 어두울 회자예요. 어두울 회자. 그래서 태양, 거기에 태양이라고 나오는데 저기 명반에는 회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감정이죠. 그러면 아까 설명한 천곡, 천허, 회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두운 감정이죠. 그죠? 상문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상문은. 어디에? 그쵸. 상망사에 많이 본다 그랬죠. 태음. 자, 관부는 아까 앞에 있는 관부랑 똑같아요. 글씨는 틀려도. 앞에 있는 글씨는 뭐였었어요? 관부였고. 이거는 관부죠. 관부죠. 이거 다 두 개 다 관제. 관제는 관부, 관부, 관색이라고 있어요. 관색. 이건가? 이것도 관제, 관색. 관삭이라고도 하고요. 한자를 쓰다 맨날 잊어먹어. 자, 그 다음에 사부, 사는 이제 죽을 사자고요. 세파. 세파는 말 그대로 그 당년에 파동을 많이 겪는 거. 그 다음에 용덕 아까 했죠. 백호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복덕은 그냥 말 그대로 복덕에 그건 좋아요. 조객. 조객은 아까 뭐에 많이 본다 그랬어요? 상망사. 그 다음에 병부는 질병에. 예. 그대로 쓰시면 돼. 세건
회기, 상문 이렇게 이제 저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쓰는 명반에는 이렇게 나와요. 밑에 세건, 회기, 상문, 관삭, 관부, 소모, 세파, 용덕, 백호, 천덕, 조객, 병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위에 같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장전십이시는 장성은 말 그대로 뭐예요? 군인이죠. 그죠? 장성살, 기세가 강한 거. 반하는요. 말에 안장에 앉아 있으니까 명예스러운 거죠. 공부도 되고 반한살이랑 똑같아요. 세역은 역마살이죠. 역마예요. 식신은 신이 자는 거야. 식은 잘식자거든요. 잘식자. 신이 자요. 그럼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신이라는 건 아까 펼친다 그랬잖아요. 펼치는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늘어지는 거죠. 그죠? 식신은 늘어지는 거야. 열심히 안 하는 거. 화계는 아까 똑같고요. 겁살했죠. 그 다음에 재살은 뭐예요? 재앙이 오는 거죠. 천살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천덕은 남자의 덕이고 천덕은 남자의 덕이고 천살은 남자로부터 받는 해. 그러면 월덕은 여자로부터 받는 여자의 덕. 월살은 여자의 해로. 여자로 인해서 해로운 일이 생기는 거. 쉬워요. 용어는 다 해놨는데 뭐. 지배는 뭐냐면 지자가 손가락질 하는 거거든요. 배는 등 뒤잖아. 등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그죠? 그럼 뭔지 알겠죠? 응. 등 뒤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나한테 욕하는 거. 좋은 거 아니죠? 함지는 했죠? 그죠? 월살은 아까 지금 설명한 거. 망신은 그대로 망신살 당하는 거. 응. 이건 다 나오니까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지금 이제 진도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자, 94페이지. 안 좋아. 두 개 다 안 좋은 거야. 비렴도 마찬가지야. 구설 뒤에서 꽁시랑거리가. 그러니까 지배랑 비렴이랑 만날 수도 있어요. 응, 그러면 나빠요. 응,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운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 상담하고 운 볼 때는 뭐 집을 사느냐, 이사를 가느냐, 그지? 죽느냐, 뭐 이런 거잖아. 나머지 그렇게 많이 안 써, 사실은. 아까 말한 질병에는 뭐 본데. 천월, 홍난, 천이, 병부, 병. 그것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망에는 상문, 백호, 조객, 천곡, 사, 묘.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창문곡도 이제 동하면 상례니까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몇 개 안 봐. 그 다음에 고독하냐. 우울증 같은 거는 복덕궁에 공망성이 다 들어가면 우울증 걸리는 거야. 그거는. 그 내가 명반에 없더라도 어디에 가면 대한의 복덕궁에 그런 게 들어가면 그 대한 내에 우울해서 못 견디는 거야. 그게 고독성하고 연결돼서 뭐 고진과수 같이 들어가면 그렇고. 이거 간단하다니까 오히려. 응. 그렇지. 선생님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간단한 거 우리는 처음인데 뭘 간단하다 그러냐고. 자, 성에 요거 중요해요. 묘왕, 평한, 함을 표시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묘왕만 좋고요. 나머지 평한함은 그냥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앉은 자리가 어떻다는 얘기야. 좋은 자리에 앉았느냐, 묘왕이냐, 그죠? 앉은 자리가 좋은 자리냐, 평한함에 앉았느냐, 나쁜 자리에 앉아있느냐, 요 차이예요. 근데 이제 막 옛날에는 막 그 평한함에 앉으면 사람을 다 못 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무 구실도 못한다. 그 왜 그래요? 옛날에는 뭐가 기준이 돼서? 관록이 기준이 돼서. 그렇죠? 관직을 얻어야 뭐 돈도 벌어먹고 이러니까.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죠? 왜? 아무거나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지 앉았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함지에 있으면 조금 고생스럽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로건가예요. 로건가만 있으면 오히려 많이 벌고 또 잘 살 수도 있어요. 고생하면서. 그러니까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쓴다? 개같이 벌어서 정수처럼 쓸 수 있어요. 네,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 뭐 보자길성 쭉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디에 나와요? 명반에 다 묘왕 평안함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게 있죠. 뭐 천형 이런 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것들. 그래서 조금 중요한 거 아까 형효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안 나와요. 명반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오는데 뭐 다른 건 다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오면 천형, 천효 이런 것들은 안 나와요.
그건 좀 외워놔야 돼요. 아니야, 또 몇 개 있어. 몇 개 있는데 어디 봐. 명반 좀 잠깐만 봐.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천량에 뭐 이게 여기가 묘지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묘지다. 이게 제일 난 거고 천량에 왕지다. 그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묘왕 그냥 좋다고 보시면 되고 천량이 평지다. 그죠? 그 다음에 한지는 뭐야? 쉬는 자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함지는 구덩이에 빠진 거잖아요. 이게. 이거 자체는 다 나쁜 걸로 보시면 돼. 그냥 다. 이것도 약자로 쓰면 또 안 되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묘왕지 앉아있는 게 일단은 좋다고 보시면 돼요. 묘왕지 앉아있는 게.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괜찮고 맹반을 그 검정색으로 했는데 다 칼라로 나오니까 요새는 보기가 훨씬 더 나아요. 옛날엔 또 칼라로 안 나올 땐 또 한경판으로 이렇게 또 했어. 빨리 보려고.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묘왕 평화남을 이제 묘왕과 평화남을 다 이렇게 저기로 하시면 되고. 자, 98페이지요. 명반 포국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 밑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 필자 나름의 생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아. 성이 배치되는 과정을 크게 살펴보면 연월일 시 중 어느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가. 그죠? 그러니까 천계천월은 연을 기준으로 하고, 그죠? 자보필은 월을 기준으로 하고, 문창문곡은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배치의 기준으로 삼는 게 뭐냐. 그죠? 자, 자보 같은 거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월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연월일시 단위에 대한 의미 부여.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대개 연에 의해 배치되는 성은 태어나기 이전의 것. 그죠? 그 다음에 사회, 국가나 조상 등 큰 단위의 일. 이거는 명리도 똑같죠. 그죠? 월에 배치되는 성은 자신의 환경과 관련된 것. 또는 자신의 활동 반경 내의 일. 그 다음에 시에 의한 배치되는 성은 자신의 뭐예요? 후천적인 노력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앞에서 쭉 시에 의해서 나오는 건 후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걸로 나오겠죠. 그죠? 자, 예컨대 천계천월은 연간에 의해 배치되는 것이니 국가적인 일, 법이나 제도의 이런 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국가적인 일, 법이나 제도의 변화, 나이 많은 윗사람의 일 등을 뜻하고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말해요. 제도가 변해서 나한테 오는 혜택이에요. 잘하고 있다가 제도가 쫙 바뀌잖아. 천계천월이 있는 사람은 그 혜택을 본다는 거죠. 국가나, 그죠? 큰 사회나 큰 조직에서 어떤 제도를 변화했을 때 그 제도의 변화에 내가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다. 저기 천계천월이 있으면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천계천월은 나이가 먹으면 내가 윗사람이 됐죠. 그죠? 내가 제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뭐를 줘야 돼? 도움을 줘야 되는. 거꾸로. 그다음에 자보우필의 경우는 생활에 의해 배치되는 것이니 자기 주변에 대한 자신의 믿음, 자기를 따르는 사람, 주변에서의 조력 등을 뜻하며,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게 뭐 자보우필이 협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주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보우필의 특성은 뭐냐면 자보우필의 특성은 도와주는 거잖아요. 자,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길성이 있으면 길성을 도와줘. 근데 흉성이 있으면 흉성을 도와줘. 얘네 임무가 뭐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천이궁에 우필이 혼자 있다. 천이궁에 우필이 공궁이고 혼자 있다. 혼자는 이제 다른 길성이 별로 없다. 그럼 얘는 우필은 밖에 나가면 맨날 남 도와주다 끝나는 거야. 얘가 뭐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밖에만 나가면 남 도와주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보필은 협이 더 좋아 사실은. 왜냐면 록존이나 천만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 움직이면 이 돈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죠? 근데 록마가 협이 되면 걔네들이 움직여서 어부지리로 나는 돈 얻는 거야.
그래서 협이 얄미운 놈이야. 협이 좋은 놈 사람들이. 지금 세상은 이렇게 협이 좋은 사람들이 잘 살 수도 있어. 편하게.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자, 문창문곡의 경우 시에 의해 배치되는 것이니 자신이 노력하여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얻을 수 있는 문서나 글 등을 뜻한다. 그래서 문창문곡이 있는데도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뭐야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야. 하면 잘해. 같이 동궁에 있는 거랑 협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 문창문곡은 동궁이 더 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냥. 그럼 내가 노력은 해. 그리고 공부에 엄청 집중해. 특히 이제 관아, 창고. 근데 이제 협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 협이 되는 사람. 이렇게 문창, 문곡이 협이 되잖아. 명궁을. 그죠? 이렇게 명궁을 협을 한단 말이야. 그럼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 얘네들이 말해줘 이렇게. 그래서 얻는 거야 이거 말하자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얘네들이 말해주는 거 그대로 하지 말고 어떻게 돼? 이제 내 나름대로 다시 노트 필기를 해서 내 노하우를 만들면 이거에 또 빨라. 내 노하우로. 이것도 어부질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자꾸 물어봐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주변에 자꾸 선생님한테 자꾸 찾아봐야 되고 친구들한테 자꾸 물어보고 모르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그거에서 얻는 이득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많이 안 하면서도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얄미운 것들이. 얄미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창곡이 있으면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보필이 있어야 돼. 왜? 다수의 대중을 만나야 되잖아. 그죠? 다수의 대중을. 그게 보필이란 말이야.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즉 연월일시 중 어느 것이 기준이 되는가 하는 것으로 성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뜻이다. 요거는 하여튼 좀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세요. 근데 계속 말은 할 거니까 외워지는 건 그냥 들어서 암기가 되는 건 들어서 암기가 하시고 아이고 도대체가 들어도 나는 모르겠다. 그건 일부러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또 해신이라는 것은 연에 의해 배치되는 것과 월에 의해 배치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연은 태어나기 이전의 것, 사회, 국가, 조상 등 큰 단위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월은 자신이 환경과 관련된 것 또는 자신의 활동 반경 내 일을 뜻한다고 했으니 자 연에 의한 해신은 뭐예요? 그 해액이 조상이 덕을 많이 싸서 음덕을 많이 싸서 내 나쁜 거를 해액해 주는 거야. 또는 사회제도의 개선, 윗사람의 도움 등 외부에서 말미암고 월에 의한 해신은 뭐예요? 환경의 변화. 그죠? 또 월은 어찌됐든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죠. 그죠? 자, 두 번째 배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의 성의 특성을 일단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자보, 우필, 문창, 문곡, 용지, 본각은 다 어디서 시작해요? 진술궁에서 시작하는데 시간에 따라 순역하여 배치되기 때문에 충미궁을 잇는 선이 좌우로 대칭되도록 배치된다. 그죠? 진술궁에서 마주보고 충미궁에서는 동궁이에요. 몇 개의 성계가 있으나 대표적인 성계로 태양, 태음이 있는데 고인들은 태양을 아까 저번에 설명했죠. 태양은 뭐예요? 귀. 자미도 귀. 그냥 잊어먹으면 안 되지. 태양, 귀. 자미, 귀. 그 다음에 천부, 부. 태음, 부. 태양과 태음을 바탕으로 한 다른 의미로 확장을 볼 수도 있을까 싶다. 한 가지 더 배치 기준으로 삼는 기준이 되는 것의 성격을 성이 암시하거나 반대로 기준이 되는 것을 그 성의 암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자, 아까 삼태팔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보, 우필이 있는 궁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삼태와 팔자는 보필과 마찬가지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태팔자는 조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력의 의미, 삼태팔자. 그다음에 문창이나 문곡에서 배치되는 별로 은광, 청기, 태보, 본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로 문창이나 문곡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광과 천기는 천계와 천월 비슷한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천계의 부하가 은광이고 천월의 부하가 천기인데 나중에 할 거예요. 비슷한 뜻이 있어서 윗사람이나 은인의 도움, 발탁 등을 뜻하는데 문창, 문곡은 그러니까 문서나 시험 합격, 글재조, 언변 등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은광천기는 자, 문창, 문곡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노력해야지 발탁이 되겠죠. 은광천기는. 내가 노력해야 발탁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서? 문창, 문곡이라는 좌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삼태팔자는 좌보우피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명예란 말이에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주에 만약에 삼태팔자가 있으면 그냥 저절로 오는 이득이 많은 거고, 하여튼 은광천기가 있는 사람은 노력하라고 해야죠. 자기 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해야 돼. 자, 태보와 본거는 좌보우필과 비슷한 뜻이 있어. 그러니까 좌보의 부하가 태보고 우필의 부하가 본거예요. 부귀를 얻는데 도움을 주는 뜻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문창문곡에서 비롯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한 12궁의 성이 배치가 되는 경우 12궁의 성격의 성을 예컨대 홍란은 묘궁, 천이를 유궁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홍란천이 묘유궁에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도화궁이죠. 자오묘유는. 그죠? 그럼 더 심한 거야. 진술충미에 있는 홍란천이보다 어디에 있는 게 자오묘유궁에 있는 홍란천이가 도화가 더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거기 설명했죠. 홍란천이는 희경사의 의미도 있다. 파세는 언제나 어디 궁에 모인다고요? 사유축궁에. 파세는 항상 사유축궁에 있어요. 자, 그래서 금의 속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깨트린다. 그죠? 금 깨트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요. 오늘 어떻게 하면 잘하면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12사항궁의 가차. 가차라는 말은 뭐예요? 가짜로 이렇게 차용해서 쓴다 이런 얘기죠. 궁을 빌려서 쓴다. 왜 궁을 빌려서 써요? 공궁인 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궁이 있어요. 그래서 빌려와서 써요. 자, 평생의 기륭이 결정되는 원국의 고정대로 정해진 12사항궁 있죠. 그죠? 명형부자재, 재질, 천로, 관전복복에서 있죠. 그 다음에 운으로 가면 다시 또 바뀌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여기가 명궁인데 내 순항을 한다. 그래서 여기 같은 5, 14, 15, 24, 25, 34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명, 형, 부, 자, 재, 질, 천, 노, 관, 전, 복, 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30살이다. 그러면 내 운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가 대한명궁이에요. 대한명궁.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뭘로 변해요? 대한형제궁. 그래서 줄여서 대명, 대형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대부. 여기는 대자, 대자. 여기는 대제. 여기는 대질.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는 대천, 대노, 대관, 대전. 그 다음에 여기는 대부? 여기가 대부고, 복. 여기는 대부죠. 응? 그죠? 그러면 원래 선천은 뭐예요? 자전선이죠. 자전선이요. 선천은 일직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전선이죠. 그죠? 근데 대한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부질선으로 가죠. 대한은 질, 부 이렇게 가잖아요. 부질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동했다. 여기가 동했다. 동한 게 중요해요. 자, 동했다. 동을 뭐라 했어요? 록이나 기로 발생과 결과가 이루어졌다. 대한에서. 선천은 빼고 대한에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이 대한에는 질병이 걸린다 이거예요. 질병이. 어디에 질병이 걸려요? 이거 두 개 연결해야지. 자전에. 그죠? 그러면 자식이 질병을 걸리거나 전택의 질병을 걸리거나
사람 몸에서 자전선은 어디예요? 생식기죠. 자식을 생산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밭이잖아, 그죠? 자궁이. 그러면 어디에? 자식이 질병이 걸리거나 전택에 질병이 걸리거나 내 몸에 어디? 자궁이나 생식기. 생식기, 뭐 유방, 뭐 자궁 이런 데 걸린다는 얘기예요. 질병.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떴다? 홍란, 천이, 뭐 목욕, 아니 홍란, 천이, 천월 이렇게 떴다. 뭐 병부도 있더라. 이러면 분명히 이거는 질병이다 이거예요. 이건 분명히 질병이 걸린다. 근데 천형 같은 게 있으면 수술해. 천형, 경형. 칼 대는 거니까. 형벌을 가하는 거니까. 칼 대는 거니까. 그럼 경형은 큰 수술, 탈환은 작은 수술, 찰과상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것만 알면 나중에 편해진다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훨씬 더 편해. 근데 만약에 이제 홍란천이가 이런 거랑 안 있어. 홍란천이, 천요, 홍염 뭐 이렇게 같이 있어. 그러면 자전선은 어디가 열리는 거야? 자궁이 열리는 거야. 그럼 뭐나? 바람나. 아시겠죠? 질병이 뭐야? 바람나는 걸로 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빨리 볼 수 있다니까. 이게 더 쉽다니까. 그러니까 별이 많아서 처음에 배우기 조금 어려워서 고생해도 나중엔 더 편해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평생의 기lun이 결정되는 원국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12사항궁을 운을 살필 때도 원국에 살필 때처럼 원국에서 쓰던 12사항궁의 개념을 빌려서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운이란 대한, 소환, 유년, 유월, 유일, 유시 다 있는데, 그죠? 지금 대한은 여기 했죠. 소환은 사실은 여기서 안 쓰니까 지금 안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소환은 너무 복잡해. 뭐 신자진생은 술궁에서 순행, 역행. 그 다음에 해묘미생은 축궁에서 역행. 충대는 축궁에서 순행, 역행. 뭐 이렇게 따지거든요. 소환 개념 별로 안 쓰는데 뭐 알아둘 필요가 있으면 그냥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자, 어디로 가냐. 자, 103페이지로 가세요. 선천 12사항궁을 따진다. 그 다음에 대한 12사항궁을 따진다. 유년 12사항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환은 운을 볼 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환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자생이다 그러면 신자진이 기준이죠. 신자진이. 그럼 충대는 술궁에서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 이렇게. 그래서 나이를 다 따져야 돼. 1, 2, 3, 4 이렇게 해서. 복잡해. 그래서 안 해도 돼. 자, 유년은 이제 올해가 지금 어디 유년이에요? 병신년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병신년 여기잖아요. 그럼 여긴 유년, 명공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그죠? 그럼 역행음은 유년, 형제공 이렇게. 그래서 명반 저거 나중에 사갖고 포국할 때 이거 쓰지 마. 너무 복잡하게 나와. 그래서 대한까지만 써요. 대한까지만. 왜냐면 유년은 특별한 경우에는 잘 안 써. 그러니까 대한이 동해야. 대한에서 동해야. 이 대한에서 동한 사안이 유년에. 여기를 다시 쳐. 그때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예요? 대한이 먼저야. 그죠? 대한이 먼저란 말이야. 큰 틀이 바뀌어야 작은 틀도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까지 그전엔 다 썼는데 아우 너무 복잡해. 나도 못 보겠어 이제 막. 머리 터지겠어. 그거 보다가. 처음에는 그냥 대한까지만 표시해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소환 보는 법은 그냥 그 밑에 설명인데 한번 볼게요. 104페이지. 소환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생년지지와 삼합되는 글자의 끝자리를 충하는 글자를 찾는다. 그래서 인년생이면 인호술 삼합 출이 진궁이죠. 그죠? 술을 충하는 진궁이 되죠. 진에서 일세리 이렇게 해서 남명은 그냥 순행이에요. 여자는 그냥 역행이고. 그래서 그 해까지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32살이다 그러면 여잔데 32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모르면 안 되니까 또. 난 소환 몰라 이러면 안 되니까. 자, 인호술생인데 여자야. 소환. 인호술생인데 여자야. 그러면 진궁에서 시작해야 돼요. 충대는. 그죠?
진궁이 1이에요. 역행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되죠. 2, 3, 34살이다 이러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이게 소환이야. 이거 따지고 앉아있어야 돼. 옛날에 소환으로 많이 봤어요. 북파에서는 소환 위주로 많이 봐요. 북파. 북파에서는. 제가 처음에는 북파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 갖다 맨날 선생님도 실수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유년만 보세요. 유년만. 올해는 병신년이니까 여기. 내년에는 정년이니까 여기. 아시겠죠? 네. 자, 소환 찾는 법 거기 있고 넘어가시고. 자, 두군이요, 두군. 유년과 소환으로는 1년 운을 살피지만 매달 운은 6월로 본다. 보고자 하는 6월이 어느 궁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한 해의 1월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 기준점을 두군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두군은 한 해의 1월이 시작되는 궁이다. 자, 이거 다 빼고 쉬운 걸 가르쳐 드릴게요. 쉬운 거. 다 알 필요 없고요. 이것만 알면 돼요. 6월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6월까지. 올해가 병신년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잦은 명궁이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명궁. 그럼 여기가 형제궁. 부처궁.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관록궁이죠. 여기가 관록궁이고 올해가 병신년이야. 그죠? 그럼 병신년에 1월은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병신년에 1월은. 자, 이거를 지금 6월로 봅시다. 유년으로. 그럼 여기가 유년 명궁. 그죠? 여기가 유년 형제궁. 유년 뭐예요? 명형 부처. 유자 유재 유질 유천 유노 맞나? 그다음에 유관 유전 유보 유부 이렇게 되죠. 그죠? 딴 거 볼 거 없어요. 자, 선천의 인궁. 인궁이 여기가 뭐예요? 부처궁이죠. 네? 선천의 인궁이 부처궁이죠. 부처궁. 그러면 유년에서의 부처궁은 6이죠. 네? 그럼 여기가 1월이야. 인궁이 기준이라고. 자, 그럼 다른 예. 지금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니까. 이거는 알아둬야 돼서 이거는 요번 시간에 꼭 알고 가야 돼요. 자, 명궁이 여기다. 그럼 여기가 형제궁이죠.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럼 유년은 명궁이 어디야? 여기죠, 지금. 유년 명궁. 그러면 유년 형제궁. 그죠? 유부 유자 유재 유질 유천 유노 유관 유전 유복 이렇게 되죠. 응? 하나 빼먹었냐? 아, 여기가 복이다. 어디 하나? 여기가 빼먹었구나. 자, 이렇게 되지. 그럼 어디가 기준? 인궁의 기준. 인궁이 선천이 뭐야? 노복궁. 선천의
노복궁이면 유년 노복궁을 찾아가면 돼요. 여기죠. 여기가 1월. 언더스탠? 모두? 노? 그럼 하나 더. 인궁이 기준이라는 것만 하면 선천, 인궁의 선천 12사항궁. 그러면 또 다른 예. 명궁을 다르게 해서.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서 그래요. 자, 명궁이 여기에요. 그럼 여기가 선천, 선천이에요, 선천. 형, 부. 맞나? 자, 재, 실, 천, 노, 관, 전, 복, 부 이렇게 되죠. 그죠? 올해 여기야. 여기. 여기가 유명. 그죠? 그럼 여기가 유형. 응? 여기가 유부. 유자. 유재. 유실. 유천. 유노. 유관. 유전. 유복. 유부죠. 선천의 요 인궁이 뭐예요? 선천의? 재백궁이지. 재백궁이죠. 그럼 유년 재백궁이 1월이야. 응? 진궁. 여기가 1월. 그래서 이제 순행하면 되지. 여기가 2월, 3월, 4월. 이해했어요, 이제? 아직도 몰라? 그럼 과외받아. 알았죠? 그러니까 어디가 기준? 선천의 인궁. 선천의 인궁. 선천의 인궁이 뭐 복덕궁이면 유복. 여기가 관록궁이면 유관. 그죠? 유천이궁이면 유천. 똑같이. 아시겠죠? 인궁이 기준이에요. 이건 알아둬야 돼요. 나중에 운세 볼 때 써야 되니까. 그거만 하시면 돼요. 이거만. 이거. 인궁의 선천 12사항궁이 유년의 12사항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은 어떻게 보면 돼요? 유일은. 자, 지금이 5월이야. 이걸로 기준해서 1, 2, 3, 4 음력으로 봐야 되죠. 그지? 5월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월 1일이야. 그냥 넘어가면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1이니까 13, 그죠? 14, 15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음력으로. 이건 어찌됐든 음력이 기준이니까 음력으로 시작하면 바로 여기가 1, 2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 그죠? 유1.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시. 자, 또 유일 중 어느 시에 일이 발생한 것을 알고 싶다면 유시를 찾아서 보면 되는데 해당 일이 위치한 궁이 그날이 자시가 되고. 그러니까 자, 오늘이 며칠인가? 17일이잖아요. 그러면 15, 16, 17일이 여기죠. 여기가 자시예요. 어? 어? 며칠이야? 21일이야? 음력으로. 음력으로. 해당 일이 위치한 궁이 그날이 자시가 되고 순행으로 축시, 인시, 의순서로 유시를 배치하고 찾고 그럼 12개 맞잖아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까지 가죠. 그 다음에 찾고자 하는 시가 좌한궁에서 유시의 12사항궁을 정한다. 유시의 천간은 일진에서 결정되는데 가령 무진일 술시라면 임술시가 되고 그죠? 예. 여기에 사화를 붙여서 그 시간에 길흉을 살핀다. 그래서 시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 손님들 상담하고 이런 데는 유월까지가 좀 중요하고 이제 유일까지 맞추려면 이제 조금 더 세분하게 봐야 되는데 그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없잖아. 있어요. 그건 이제 숙달이 많이 돼야 돼. 아시겠죠? 자, 백식 응? 프로그램을 타면 나오잖아. 그지? 그거 갖고 하면 돼. 그거 이렇게 머리 아프게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뒤에 유성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유성. 옛날에는 저도 이거 다 썼는데 지금은 안 써요. 왜? 저기 이두 선생님 안 써서 나도 안 써요. 유자 붙은 거 하나도 안 써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 유자는 천괴천월이면 올해가 병년이잖아요. 그죠? 병신년에서 병이잖아. 그러면 유년 천괴, 유년 천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유괴, 유월 이렇게 돼갖고 똑같이 병년이면 어디예요? 해유죠, 그죠? 유해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봤는데 그거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건너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옛날에 다 썼어요. 유년, 대한녹조는 조금 봐야 돼요. 근데 대한녹조는. 대한녹조는 오늘 올해가 병년이니까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아니 대한이 만약 병신대한이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그죠? 병신년이면. 대한이 만약 병신대한이다 이러면 똑같아. 여기가 무하고 병은 여기 록존이 들어가잖아. 그럼 이거 여기 유년 경양, 대한 경양, 대한 타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유년 녹존 좀 봐줘야 되는 게 이제 가끔 여기가 녹존이 있고 여기가 천마가 있는데 유년 녹존이 다시 일로 왔어. 아니 대한 녹존이. 그럼 그 대안에는 대박 나는 거야. 그건 봐줘야 돼요 조금. 그래서 대한 녹존은 뭐로 보면 돼요? 대한 녹존은 대한이 만약에 경신 대한이다 그러면 녹존이 어디 들어가요? 신궁에 들어가겠죠. 녹존 위치 알죠? 잊어먹었어요? 리바이벌? 리바이벌 합시다. 그건 중요한 거니까 해야 돼. 모르는 거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다시 리바이벌 하지. 자, 갑년생은 어디에 록존? 갑이 지지로 내려오면 인궁에 록존. 을년생은 년기준이에요. 을년생은 록존이 어디로 와요? 묘. 이거 쉽잖아. 진술충면 록존이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병하고 무는 화토공존에 의해서 어디? 사. 그 다음에 정은 오. 그 다음에 무는 했고 기는 정하고 기는 오예요. 오. 그 다음에 경은 신궁. 그 다음에 신은 유궁. 임은 해궁. 개는 자궁.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록존 앞에는 뭐 있다 그랬어요? 경양. 그 다음에 록존 뒤에는 타락. 그건 대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한이 이거는 안 쓰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 가끔 혹시 이제 대박나는 한 번씩 볼라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묘인데 개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응? 요 대한이야 지금. 요 대한이야. 요 대한이에요. 그럼 개묘는 대한 여기가 대한 녹전이죠. 여기가 대한이란 말이야. 명궁은 여기인데. 예? 그러면 개니까 여기 대한의 천간. 대한의 천간. 그러면 자궁에 들어가겠죠, 록존이. 그럼 여기에 대한 록존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하시면 돼.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가 대한이 여기인데 여기가 신진은 없다. 임진이다. 임진이네. 그러면 어디에 록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록존. 그래서 대록이라고 써요. 대록. 이렇게. 자, 아까 록존이 고정자산이라고 그랬죠? 고정자산. 그래서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이제 발전해서 자오궁의 록존은 활록봉이라 그래요. 활록이라 그래요. 활록. 아까 록존은 뭐가 있어야지 움직인다 그랬어요? 천마가 있어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오궁의 록존은 천마가 없어도 활동한단 말이야. 활동하는 록이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오궁의 록존은. 그래서 자오궁의 록존은 활록이라 그래. 그래서 활록을 만났다. 활록봉 만났다. 그래서 활록봉이라 그래. 자오궁만. 땅궁은 아니에요. 얘는 천마를 못 만나잖아요. 천마를. 그리고 자미두세에서는 자오궁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오궁. 오궁의 격이 제일 많아요. 오궁에. 자궁은 별로고 오궁에. 뭐 자미가 오궁에 있으면 극향리 명격이다.
천량이 오궁에 있으면 수성 입족격이다. 파군이 오궁에 있으면 영성 입족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궁이 격이 제일 많아요. 오궁에. 그러니까 오궁이 제일 좋아요. 임금의 자리야 여기가. 임금이. 그래서 저기 부처님 다 어느 쪽에 모셔요? 북쪽에 모시죠. 북쪽에 앉아서 누구를 봐요? 남쪽을 이렇게 향해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오궁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미도, 천량도, 태양도. 파군도.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고. 자, 록존 중에서 어디만? 자오궁만 활록이다. 만 외우시면 돼. 그러면 대한천마도 봐야 되겠죠. 록존을 봤으면. 왜냐면 록마교치가 돼야 거부사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돈이 유통이 들고 나고 한단 말이에요. 돈을 써야지 돈이 돌고 돌죠. 그죠? 지금 돈을 안 쓰니까 돌고 안 돌잖아요. 그럼 대한천마는 어디 가겠어? 올해가 지금 병신년이니까. 만약 병신대한이다 그러면 인이지. 충되는 게 천마잖아. 천마. 록은 이제 지났어. 천마는 어디로 가? 인으로 가죠. 그죠? 만약에 임술대한이다 이러면 천마가 어디로 가요? 임술대한이다. 인이잖아. 인노술. 쳤다 대가리를 충하는 거잖아. 인신사이를 충하는 게 천마잖아. 임술대한이다. 이러면 대한천마가 어디로 가요? 대한천마는 인호술이잖아. 진술충미는 천마가 없어요. 인신사에만 있어. 천마는. 인신사에만 있단 말이야. 그럼 임술이니까 술을 기준으로 해서 인호술이죠. 그죠? 그러면 어디를? 인을 충하는 어디에? 신의 대한천마가 있다. 요거 정도는 알고, 요거는 이런 것도 외워둬야 돼. 나머지 복잡한 건 외우면 뭐 머리 터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개해년이다 이러면 천마는 개해대한이다. 그러면 사. 그죠? 정유대한이다 그러면 사유축이니까 어디로 가요? 충하는 해. 아시겠죠? 대가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미두수도 쉬워요. 거의 똑같아. 자. 인, 사, 신, 해. 여긴 다 역마궁이야. 역마궁이야. 역마궁이라 여기에 이제 역마성을 나타내는 별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역마적인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역마라는 얘기는 뭐예요? 역마라는 얘기는 변화죠, 변화. 그죠? 변동이잖아.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자오묘유는 뭐예요? 도화잖아요. 자오묘유. 도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화적인 속성이 어찌됐든 앉은 자리가 많은 거야. 도화적인 속성이. 그 다음에 여기가 사왕지죠. 그러니까 약간의 자기 기질이 강한 속성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 이거는.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뭐예요? 사묘지잖아. 그죠? 진술충미. 사묘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많은 거예요. 사묘지의 속성. 그 중에서도 진술충은 뭐예요? 진술궁은? 철라? 지마. 그러니까 그물에 갇혀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답답한 거야. 진술궁. 충미궁보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저 명리에서 쓰던 상학이론 있잖아요. 그것도 다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궁에 뭐가 있다 그러면 씨름 선수가 많아요. 밀가루 만지는 사람도 많고 똑같이. 그 다음에 축궁, 해자축, 특히 축궁 같은 경우는 뭐예요? 빙상 선수 많아요. 뭐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이런 사람들. 명궁이거나 아니면 부관선일 때라. 그러니까 직업을 부관선으로 가지고 잡는 사람도 있고, 제복선을 가지고 잡는 사람이 있고, 명궁을 가지고 잡는 사람도 있어요. 신궁을 가지고 잡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게 유리한가에 따라서 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에 뭐 해군에 있으면 수영선수 많고 뭐 이런 똑같은 거야. 이건 그대로 써. 상하기로는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뭐 진공은 뭐 잔디밭 치잖아, 그죠? 뭐 술궁에 축구 선수가 많고 여기는 뭐가 많아? 골프. 뭐 그게 쓰는 거야. 똑같이 써요, 이건. 상하기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풀려. 요새는 하도 직업이 많아서. 나중에 이제 응용하는 게 나와요,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재밌어 보면. 기본은 주역이야. 주역에서 나와서. 왜냐면 아니 모든 역학이 주역에서 나와서 기본은 사실은 주역이야. 그리고 더 깊이 하려면 별자리까지 다 알아야 돼. 근데 뭐 그렇게까지 언제 공부하고 있어. 못해. 돈 벌어가면서 배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별들도 나중에 막 응용해서 쓰거든.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야. 거문이라는 별이 이게 이제 오행으로 보면 흙탕물이에요. 토가 섞인 수야. 토가 섞인 수. 그럼 이 사람이 만약 식당을 한다. 그럼 무슨 음식을 하겠어? 응? 아니야, 수라니까, 수. 물. 그렇지, 탕. 탁한 물. 탕. 뭔가 껄쭉하게 건더기가 좀 있고, 뭐, 이렇게. 잡아서 하거나, 민물거나, 그런 흙이 조금 흙 냄새가 나는 탕 종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을 또 해요,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정식을 하냐, 중국집을. 만약에 중국집을 한다, 국수집을 한다, 문곡이야. 곡자가 무슨 곡자예요? 구불구불할? 여기 문곡까지 있다. 곡자잖아.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걸 라면집을 하든지 국수집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응용해요. 그건 약간 조금 이제 중고급 과정에서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재밌어, 이런 거 보면. 왜 이 사람은 꼭 중국집을 했을까? 뭐 이 사람은 왜 삼겹살집을 할까? 뭐 이런. 삼겹살이면 내내 불 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화상이 꼭 있어야 되겠죠. 불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해궁에 있고 그러면 여기 돼지잖아. 그대로 쓰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그것도 그대로 쓰는 거야, 이게. 다. 재밌어, 이런 것까지 이제. 더 연구해야 되는데, 재밌어요. 요새 맨날 그거 연구하고 앉았어. 왜 이 사람은 이걸 할까? 그 나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곡이 손이에요. 손재주. 아까는 돈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손재주예요. 손재주인데 뭐 갖고 하는 손재주야? 이게 신금이라 그랬으니까. 금을 가지고 하는 손재주죠. 뭐 액세서리, 세공이나 뭐 이런 거 하겠죠. 그죠? 근데 포크레인 기사야. 그럼 뭐야? 쇠손. 쇠손. 아니야. 어쨌든 그림에 관련된 얘기니까 뭐 십자술에서 바늘로 하든 그것도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실이 들어가야 되지, 그지? 실이 들어가야 되지. 관삭에 삭자에 뭐가 들어가? 실의 삭자가. 침술도 돼, 이거. 침술도 돼. 침술도.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 무곡탐낭이야, 명공이. 무곡탐낭. 탐낭이 나중에 해액성이거든요, 해액성. 병을 치료해주고 뭔가 어려운 거를 풀어주는 역할이야. 그러면 침으로 해액을 해줘. 침 무지하게 잘 놓는 거야. 침으로 놔주면 금방 나. 그 다음에 왜 기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손으로 만져주면 해액이 돼. 이거 손재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돼. 왜 이 사람이 포크레인 기사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어. 이렇게 깨워 맞추지만 나중에 이걸 자꾸 써야 돼. 처음에는 깨워 맞추지만 내가 나중에는 응용해서 써야 돼.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저도 아직은 다 완성 안 됐어요. 자미는 기토. 나와요 이제 그게. 그럼 이제 질병은 이 사람 어디가 나빠? 신금이니까 폐, 그죠? 호흡기.
그 다음에 이제 폐호흡기 이런 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알러지성. 알러지성. 피부염 뭐 이런 게 무곡이야. 천동도 들어가지만 무곡도 들어가. 알러지성. 특히 병명 없이 알러지성으로 뭔가 문제가 오는 거. 뭐 이런 거. 이건 이제 오행으로 그대로 가요. 저기 자미는 기토니까 살찌고 위장, 뭐 비장. 이러면서 경맥까지 다 알아야 돼. 막 이렇게 어디가 지나가고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그 위장경락이 어디 들어가냐 유방을 해서 이렇게 손등으로 이렇게 나가. 천량도 토거든. 천량도 토인데 얘도 이제 유방도 나빠지고 손목도 나빠지고 막 이래. 그것까지 다 알아야 돼. 그거 나중에 지뢰궁에서 할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원론이고 이제 자꾸 이게 응용을 해야 되는데 나도 아직 저도 완성이 다 아직 안 됐어요. 이거 지금 연구하는 중이에요, 저도. 이런 걸 저기 이두 선생님 잘해. 굉장히 잘해. 그리고 이제 은강이라는 별 있잖아요. 아까 은광. 그죠? 이거를 은혜로운 빛이잖아. 그죠? 한자로. 그래서 자꾸 나 한자를 쓰라고 써서 자꾸 하라는 게 은혜로운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차에 붙으면 헤드라이트야.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밤에 못 가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 자꾸 하는 거예요. 머리 아파요? 근데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조금 다 알고 나서 응용하려면 무지하게 재밌어. 아,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와. 그러면 야 재밌다 이러는데 이걸 자꾸 연습을 해서 이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써먹으면 재밌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됐든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해놓은 거를 좀 자꾸 습득을 해서 그게 이제 이게 머릿속에 내세에 이게 박히면 다시 내가 응용해서 써먹을 수가 있지. 요새는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천량이 뭐냐면 또 다른 의미로 천량이 보험이야, 보험. 보험 승계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보험회사 많이 다녀. 그 다음에 회사에 다니면 뭐 중개, 왜 뭐 신용 보증기금 뭐 이런 식으로 보증이 들어가는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갖다 맞히는 거예요. 진짜 맞아, 근데. 이런 거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연구를. 그러니까 똑같은 뭐 만약 삼성을 들어가도 어떤 놈은 반도체로 들어가고 어떤 놈은 가전제품으로 들어가고 뭐 이러잖아. 왜 그럴까? 이런 것도 찾아봐야 돼. 그런 거 찾는 재미가 쏠쏠해요. 머리는 좀 아프지만. 아시겠죠? 네. 자, 121쪽 그 뒤에는 다 설명이니까 보시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이제. 아이고, 나 뒤편 안 갖고 왔는데 큰일 났다.